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비밀 이서윤 작가님, 더 해빙 작가님의 예전 책 가져와서 읽어보았고요. 세 번째 영상이에요, 이번이. 그래서 어제랑 그저께 영상이 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고요. 검색하는 방법은 오래된 비밀 김유라 이렇게 치면 아마 영상이 쭉 나올 겁니다. 너무 재밌는 부분이었는데요. 맨 마지막 편이 특히 돈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가장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불러오는 행운을 가질 수 있을까요? 행운은 우리의 삶의 속도와는 무관합니다. 라고요. 행운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쫓아간다고 해서 먼저 손에 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오히려 기다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랍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 부동산 투자를 너무 빨리 해야겠다. 어머, 남들은 옛날부터 투자했는데 난 너무 늦었네. 이러고 급하게 서둘러서 2년 전에 투자를 하셨대요. 근데 그 집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2년 동안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고 공부하고 준비했다면 지금 되게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것처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저런 사람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저 사람이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 고통을 알기라도 할까? 아유, 저 사람은 없는 게 없는데 얼마나 좋을까? 세상은 참 불공평해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까요? 이서윤 작가님께서 이제 만나서 상담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저도 많은 부자들, 많은 성공하신 작가님들, 강사님들, 투자자들 만나봤지만 정말 다들 고민이 있어요. 배우자 고민이 있다거나 자녀 문제가 있다거나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거나 형제 때문에 힘들다거나 건강이 안 좋다거나 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걸 말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막 울고 있고 힘든 거를 SNS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재밌는 것만 올리지 힘든 거는 우리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랑 대판 싸울 때 사진 찍으시는 분 있나요? 없죠. 네,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이거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실패할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스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게 돼요. 사업을 오픈했다. 그랬는데 빨리 접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어렵죠. 그래서 새롭게 사업하신 분들이 힘드신 분들 많은데 그냥 여기서 빨리 스톱을 하고 그냥 딴 건 해버릴까? 라고 하는데 내 마음 안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비난하면 어떡하지? 배우자가 나한테 너 그것 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렵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고 살았는데요. 이러면 저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나한테 막 비난하고 나쁘게 말하고 그러면은 전 이렇게 말해요. 넌 네 맘대로 해라. 지져라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과거에 뭔가 잘못된 걸 선택합니다. 운이 나빴어 라고 기억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그거 투자하지 말았어야 됐어. 아유,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아유, 내가 그때 거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근데 잘못했던 원인과 이유에 대한 반성과 학습을 하게 되면 다음 선택을 할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인생에서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만 이 행운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계속 되풀이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해요. 저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지만 또 반복을 하기도 합니다. 운의 방향과 타이밍을 알아라 라고 해요. 그래, 운이 어느 쪽으로 가면 되고 어디가 타이밍인지 알면 정말 좋겠죠.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한대요. 세상의 변화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뉴스를 항상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뉴스를 보고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다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요. 뉴스를 평생 동안 보고 있지만 가난하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여러분 돈 벌려고 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뉴스는 세상의 변화에 이렇게 좀 많이 뒤처지는, 그리고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가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이 가짜고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믿고 어떤 사람은 저걸 믿고 난장판이죠. 저는 그래서 뉴스를 안 보고 책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과 주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주제 토론은 그걸 해본 사람과 대화하는 거죠.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부동산 투자가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에 대해서 논하려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책을 읽고 이런 사람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도 밤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주제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죠. 뉴스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요, 투자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 야구 선수는 아무 볼이나 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구질의 공이 들어올 때까지 꾸준히 기다립니다. 아, 이 공은 내가 홈런을 칠 수 있어 라는 공이 있어요. 그걸 기다려야지 그냥 아무 공이나 막 그냥 휘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3번만 치면 아웃되잖아요. 그래서 홈런 칠 수 있는 볼을 바라보는, 그걸 기다리고 그걸 구별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운과 노력이 짬뽕 돼서 아주 큰 돈을 버는 거죠. 저는요, 이제 지금까지 김유라 작가님 책 냅시다, 이런 주제로 책 냅시다라는 제안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제안을 받을 때 저는 난 홈런 칠 수 있는 볼을 칠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네, 아무 볼이나 치지 않는 야구 선수처럼 아무 책이나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3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래요. 내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합니다. 수도승과 같은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노력해라. 운이 안 좋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공부하세요. 고3처럼. 독서하세요. 술 대신 책을 읽으세요. 술값 대신 책에 투자해보세요. 놀랍게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정도 시련이야?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이 정도 시련이야?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저 아는 언니가 영재 알을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자퇴 정도는 해줘야지 인생 스토리 멋지다. 보통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는 어머, 우리 애가 자퇴했어. 어머, 어떡해. 걱정하잖아요. 얘는 앞으로 뭐가 되려고 학교도 안 다녀? 라고 할 텐데, 제가 짱 멋지다. 자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했더니 그 언니가 요즘 자퇴하는 사람 많아서 별로 특별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퇴라는 것을 막 심각하고 무겁고 아이가 앞으로 그럴 것처럼, 성실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중년과 말년이 혹시 힘드신 분이 있나요? 혹시 이런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 중에 있나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중년과 말년에 힘든 경우는요, 세상의 평판, 남의 눈치와 시선, 경제적인 두려움,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이 강요하는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당장 일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년 이후에 삶에 불운이 온다고 합니다. 왜? 나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돌아온대요. 자,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공부해야 해, 대학 가야 해, 이런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아이를 낳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딸을 낳아라, 아들을 낳아라, 몇은 있어야지. 그리고 학원을 보내라, 뭐를 해라. 그래서 남이 뭐 하는지 보고 그걸 한다면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되게 힘들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이거를 꼭 육성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누가 나한테 뭘 막 이상한 거 시키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세요. 꼭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예, 만날 필요도 없고 전화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 말 듣고 살면 내 인생이 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말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속 썩인 애들이 막 나중에 부자 되고 막 사업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존 템플턴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장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라. 결국 낙관론이 이긴다라고요. 돈을 버는 사람은 낙관론자래요. 주변에 혹시 부자가 있나요? 혹시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있나요? 저는 주변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요. 정말 돈을 버는 사람은 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고 나쁘게 얘기해요. 아이고 뭐 국가가 어떻게 뭐 잘못했고 뭐 부모가 잘못했고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뭐 상사가 어땠고 남 탓만 합니다. 제가 경제가 최근에 이제 로나 때문에 뭔가 되게 안 좋아지고 불안한 게 많아서 미국 주식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애들 것도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최악으로 안 좋았을 때 주식 주가 지수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뭐 유럽이랑 매일매일 한 막 7%, 8%씩 막 5% 빠지면 아 조금 빠졌네 할 정도로 그럴 때 제가 이제 팔아라라고 했어요. 이거 답이 없다. 네. 그랬더니 남편이 애들 공인인증서가 없어졌대요. 이제 1년이 넘어가지고 갱신을 못해서 없어져서 못 팔았어요. 미국 주식은 밤에 개장하잖아요. 은행도 오픈 안 하는 시간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애들 거는 못 팔고 저만 이제 팔았어요. 제가 비관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주식시장이 엄청 안 좋을 거야. 대박은요. 지금 다 도로 올랐어요. 나 왜 판 거야? 네, 도로 다 올랐어요.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회복했어요. 물론 모든 주가 지수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비관론자는요. 낙관론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데요. 뭐 부동산이 폭락할 거야 이러고 떨어지면 안 사요. 금매 나오면 안 사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하는 자가 부자가 됩니다.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죠. 자, 우리가 행운을 얻으려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인일까요? 이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희망과 비전을 품은 나를 새롭게 만나게 해주는 인연은 귀인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악연일까요? 나를 망가뜨리는 쾌락, 헛된 욕심, 거짓된 비전. 부자 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돈을 투자해. 이게 거짓된 비전이에요. 다르죠. 욕심 막 헛된 욕심을 갖게 하죠. 나한테 돈을 맡겨봐. 나한테 상담료를 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넌 나한테 돈만 갖다 주면 돼. 그런 것들. 이거 하면 진짜 재밌어. 나랑 이거 하고 놀자. 돈 내놔. 이런 것들이 다 쾌락, 욕심, 거짓된 비전입니다. 나를 구속시키거나요.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고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도 10중 8구 악연이라고 해요. 자, 구속감 주는 사람 뭐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잘 될 수 있어. 점쟁이처럼 막 부적 써야 돼. 막 이런 거. 굿하자. 막 이런 거. 구속하는 거죠. 동쪽으로는 가지 마. 서쪽으로 가. 막 이런 거. 모래도 가면 안 돼.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구속을 줍니다. 무한계 인간으로 무한하게 나아갈 수 없게 하죠. 이런 사람 저 안 만납니다. 네, 살아봤거든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내가 불쌍해요. 내가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나한테 기부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엄마가 너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살았잖아. 엄마가 너 때문에 가난하잖아. 돈 내놔.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뼈 빠지게 내가 쓰지도 못한 돈 주고 있습니다. 죄책감. 아까 뭐 비슷하죠.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힘들어. 라고 나한테 말하는 인연은 악연이래요. 매를 드는 부모가 있는데 너 잘 되라고 때렸어. 그러면은
아, 내가 맞을 만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또 그런 게 삶에서 반복됩니다. 계속 누가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근데 내가 계속 남편이 때려도 내가 뭘 잘못했겠지.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겠지. 라고 그 사람에게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악연이에요. 악연 속에서 계속 인생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 마음이 편안하고, 두 번째, 즐거움을 느끼고, 세 번째, 희망과 비전을 품게 해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악연이에요. 내가 왜 힘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연을 붙들고 있습니다. 네. 변하겠지. 좋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해줄 거야. 저 사람이 바뀌겠지. 안 바뀌어요. 네, 놓아주세요. 우리는 귀인을 만나러 떠나야 합니다. 저는 많은 독서를 통해서 귀인을 만났습니다. 제 주변에 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귀인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이 귀인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녀였다가 공주가 되면 내 주변에 공주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죠. 주변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자, 부자 되는 방법. 통장의 잔고에 따라 감정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때 오히려 재운을 담는 그릇이 커지고 또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해요.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서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춤추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부자가 되는 노력을 해보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 재산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내가 돈을 모으거나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 이 돈을 뺏어갈 거야. 우리 엄마가 돈 달라고 올지도 몰라. 우리 형제 자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가지러 올 거야. 옛날에 언니가 뺏어갔잖아. 오빠가 사업한다고 자꾸 빌려달라고 하잖아. 돈 모을 필요 없어. 그냥 오늘 다 써버려야지. 그런 심리적인 패턴 때문에 또 돈을 모으지를 못하고 막 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경우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내 마음 편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인색한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색한 못지않게 재운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자,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대요. 하나는 나 그거 안 해봐서 못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안 해본 거예요. 스마트폰도 처음 써보죠. 저 이 책도 처음 읽어봐요. 유튜브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다 처음 해보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처음 해봤어요. 소송 처음 해봤어요. 강의 처음 해봤어요. 태어나서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두 번째 반응이요. 부정적인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요. 하나는 해봤는데 안 돼서 못해. 옛날에 뭔가 해봤는데 잘 안 됐어. 못해. 제가 옛날에 투자했다 망했어요. 미래도 못하나요? 내가 과거에 다이어트 하다 실패했어요. 앞으로도 못할까요? 아니죠. 미래에 대한 부정 혹은 과거에 대한 부정을 하는 사람은요. 행운과 재운을 불러오는데 최악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긍정과 과거에 대한 긍정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재운의 샘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누구는 불공평하게 나는 모으고 싶은데도 안 모이고 벌고 싶은데도 안 벌리는데 왜 저 사람은 막 넘쳐 흐르는 거야? 라고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이런 특징이 있대요. 남에게 항상 베풀며 사는데도 삶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고 무엇이라도 기쁘게 내준다라는 게 있어요. 자, 무엇이라도 기쁘게 내주는 사람은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밥 사줬잖아. 야, 내가 너한테 그거 도와줬잖아. 라고 정말 생색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안 만납니다. 자, 우리는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베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연에게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베풀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라. 이게 샘이 넘치는 부자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거 한번 세상에다 크게 외쳐보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륨을 제가 좀 줄이고 큰 소리로 말해볼게요. 세상에는 다시 해볼게요.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다. 나도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네, 지금 굉장히 큰 목소리로 한번 웅변을 해보았습니다. 자, 세상에 돈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최근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1인 한 가족당 거의 100만 원씩 지금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어떻게 줄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꽁돈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에 100만 원씩이 들어오는데 그 100만 원 사람들이 다 써버릴 거예요. 자, 쓰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누군가한테 가겠죠. 누군가한테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100명한테 100만 원씩 받으면 1억이에요. 1000명한테 100만 원씩 벌면 10억이에요. 자, 이런 일을 통해서 금세 10억 부자, 100억 부자가 생겨납니다. 생산자가 되면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자신감이 뭘까요? 자신을 믿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3가지. 첫 번째, 당신은 싸우지 않고 소망하는 것을 이룰 자격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싸운다, 남과 경쟁하고 남의 걸 뺏고 남을 짓밟지 않고도 우리는 남에게 베풀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거 가지면 저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가지면 저 사람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 당신의 가치를 남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라고요. 남의 평가에 나를 맡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평가하면 저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거를 무한 반복합니다. 3째, 어떤 것도 당신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벌, 경제력, 사회적 지위, 외모,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니까요. 운이 좋아지면요, 갑작스럽게 많은 변화들이 생겨난대요. 여기 써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요. 근데 이런 일에 너무 놀라워하거나 당황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지만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야.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행운이 크게 들어오기 전에요, 극한 상황에 놓인대요. 가족 중에 중요한 사람이 죽는다거나,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빚더미에 앉는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거나, 누가 죽는다거나. 그래서 뭔가 절망스럽고 내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무너질 때가 생겨요. 내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긴 그때가 바로 여러분 운이 좋아지는 때입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계획 말고 위대한 원대한 계획이 오고 있구나. 더 좋은 일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자,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거를 처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깨끗한 땅에 다시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겁니다. 배신하는 인간은 떠나고, 망한 것들은 그 망한 걸 통해서 교훈을 얻자. 저런 거 망하는구나. 그럼 조구해서 내가 돈 벌어야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려움이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 벌 자격이 있다. 라고 어려울 때마다 되뇌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운을 지키기 위해서 요걸 조심하라고 해요. 요즘 SNS 많이 하죠. 저도 SNS 굉장히 많이 합니다. 카카오톡 정말 많이 합니다. 그룹 채팅방 정말 많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말조심하지 않았을 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요. 술김에 어떤 비밀을 누설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화가 나서 남의 약점을 비난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SNS에 가벼운 농담을 올려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말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인간관계는 기본이고 SNS, 문자,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조심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 책이 201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면 나온 지가 7년이 됐어요. 최근에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SNS나 카카오톡 같은 거, 요즘 텔레그램 어쩌고 이런 것도 난리더라고요. 그런 걸로
문제가 생긴 것들이 지금 수면 위에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서 이 책을 진작 읽었으면 우리가 그런 운을 잘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저도 사실은 그냥 대충 살았거든요, 그동안. 앞으로는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 예. 그런 불운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행운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성격을 조심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공주님, 왕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래된 비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